시청자 질문입니다. 그 결혼 후 가족관계 증명서 등재 후에 몇 네. 년 지나야 국적 취득이 되나요? 그리고 국적 취득 전에 이혼하면 취득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분 질문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후가 아니고 한국 입국 후에, 신부가 한국 입국 후에 외국인 등록을 이제 발급받잖아요. 그걸로부터 발급받은 부터 2년이 지나면 국적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베트남을 한 달 갔다 왔다, 그러면 2년 1개월이 돼야 돼요.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2년을 이상 되면은 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되고 신청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신청하죠. 그 신청을 하면은 심사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한국어하고 이렇게 신부들 그 테스트하는 거 있어요. 한국 문화라든지 이런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기화 허가가 되는데 중간에 이혼을 해버리면은 그분은 취득 못합니다. 국적 취득을. 그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국적을 기화 통보서가 받고 신랑분이 올려질 때까지 만약에 그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분은 와이프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할 자격이 상실되는 거죠. 왜? 이거는 배우자로서 취득하는 거거든요. 일반 기화가 아니고 국제 결혼을 한 한국 남성의 배우자로서 국적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화를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이혼을 안 해야 되는 거. 그 사이에 만약 이혼을 하면은 이분은 국적 취득 자격 그대로 상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취득하는데 유리한 조건, 2년 후에 이제 자격이 됐을 때 어떤 네. 것들이 자, 첫째,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자녀가 없는 분들 중에도 또 특별하게 이렇게 받은 분들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자녀가 없는 분들은 이 심사위원들이 질문이 굉장히 난이도를 높여버려요. 진짜 한국말 제대로 잘하는지, 이게 이분이 진정으로 결혼을 하는 건지, 옛날에 또 위장 결혼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근데 아마 자녀가 없는 분 중에 국적을 받았다고 하는 분이 진짜 뭐 100명 중에 내가 생각할 때 한두 명, 나머지 97, 8명 이상은 다 불어된다고 봐야지 돼요. 제가 결혼시킨 사람 중에 아직까지 지금 19년이 됐는데 시험을 한 7, 8번 넘게 쳤을 거야. 계속 불어. 한국말도 아주 잘해요. 왜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없어요. 아, 그래서 불어가 되는 부분이고, 자녀가 있으면은요, 웬만하면 또 합격시킵니다. 왜? 이미 자녀가 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미 한국 사람이 되는 거라고 똑같이 인정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질문을 이렇게 해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 난이도 낮은 질문을 해요. 그러고 만약에 한 개 질문을 했는데 모르잖아요. 또 다음 질문을 해갖고 일단은 몇 개 이상 질문을 대답을 하고 유도를 시켜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데 질문을 했어. 대답을 했어요. 또 대답을 했어요. 심사위원 쪽에서 이거 봐라. 더 어려운 질문을 해버려.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올려버려요. 질문 난이도를.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대답을 만약에 좀 하다 보면 긴장해서 못하는 사람 질문 난이도를 낮춰요.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들이 서류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합격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사실 판단하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 경제적인 것도 들어가니까, 신랑의 경제적인 게 들어가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이런 분들은요, 거의 웬만하면 다 국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 그 대신에 저는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딱 2년 됐다고 해서 국적 신청 바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와이프가 해달라 하면 할 수 없이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한 3, 4년 정도 후에 그렇게 국적 신청을 하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제 와이프하고 제가 지금 결혼한 지가 13년, 14년, 15년 가까이 됐나? 나도 날짜가. 우리 와이프 이번에 이제 국적 신청할 거래요, 본인이. 그전에는 국적 신청 안 하냐고 하면, 그럼 뭐 필요 있어? 뭐 필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저도 몰랐어요. 이제 이번 이달 3월 27일 날 이제 한국 애 어린이집 좀 보내고 한다고 한국 들어가요. 갑자기 며칠 전부터 뭐 시내 나가고 뭐 이래 서류 때문에. 그래갖고
시내 소트팝 가서 범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신청 이제 시간이 몇 시 이후에 접수를 안 받은데 그래갖고 근데 옛날 그 소트팝에 우리 서류하는 분한테 전화해서 도움 청해갖고 안에 사람한테 부탁해서 접수를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 왜요? 하니까 국적하려고. 이번에는 하려고요? 내가 그러니까 씨 웃더라고. 응? 이게 본인이 필요성에 느끼니까 그치 뭐 이제 또 워낙 베트남에서 많이 살고 하니까 필요성이 없으니까 안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우리가 결혼식에 신부들은 다 국적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는 국적 안 받았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라는데, 근데 이제 갓 결혼하시고 2년 딱 됐다고 국적을 2년 됐다고 와이프가 바로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응? 근데 말이 없으면은 조금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시다가. 일단 중요한 건 24개월, 2년이 한국에서 반드시 경수해야 되고. 체류 일정인 체류 날짜가 그 다음에 저거 있어요. 3년이 지난 사람은 한국에서 365일 이상만 체류하면 돼요. 무슨 말이죠? 그게? 한국 외국인 등록을 했잖아요. 3년이 지났어요. 자, 저희 와이프처럼 6개월 있다가 또 베트남 와서 1년 있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3년 이상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은 3년 이상 중에 총 체류 기간이 365일만 넘으면 된다고요. 뭐 베트남 왔다 갔다 해도 그렇죠. 3년이 지나면 예. 그러니까 365일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 된다. 360 합산해서. 합산해서.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워낙 몇 개월 있다 오고 몇 개월 있다 오고. 그 내가 한번 그 관계 때문에 한 문의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출입하니까 3년 이상 되신 분은 총 한국 체류 일자가 365일 넘으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았던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댓글에 악플을 다는 사람 중에서 네. 이 국적을 취득하면 마누라가 부인이 이제 도망간다거나 아니면 이혼하고 베트남 남자 만나서 한국에 산다거나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거나 이런 얘기. 그럼 본인이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그래요? 본인 와이프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도 어떻게 생각 자기한테 어떻게 대하는가를 가정에 살면서 그걸 모른다 그러면은 근데 본인이 그는 뭔가 와이프하고 삐걱삐걱 자주 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삐걱삐걱 하니까 다툼도 자주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야 국적 취득해주면 이혼하고 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의심할 것 같으면 해주지 마세요. 본인이 확신이 들 때까지. 근데 이제 그 일부 옛날 여성 베트남 여성들 중에 사실 남편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데 이 국적을 받기 위해서 그때까지 버틴 여자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응? 국적 받자마자 막 이혼 소리가 탁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남편 본인 당사자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 와이프하고 나하고 사이가 어떤지 옆에서는 모르잖아요. 저는 무조건 그래요. 그래서 아까 2년보다도 3년, 4년을 미루려고 하는 게 그때까지 본인이 자기 와이프가 진짜 제대로 살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판단하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 국적 취득해주면 뭐해요? 믿음 없으면 국적 취득하면 막말로 바로 오빠 이혼의 소리 탁 나옴. 그때는 자기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제. 한번 취득하면 국적을 못 뺐나요? 그렇죠. 국적은 나라에서 줬는데 그걸 왜 누가 뺏어 가겠어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왜 위장 결혼을 했다든지 옛날에 이런 식으로 범법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적 상실시켜요. 그거 아닌 이상 정상 결혼해서 자녀 놓고 살았어요. 그 국적을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뺏을 수가 있어요? 못 뺐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해서 자기 와이프가 제대로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스스로 판단해서 국적 받으면은 이혼할까봐 못 한다. 그러면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의심을 한다는 소리는 뭔가 두 사람 사이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사이 아주 좋고 와이프도 자기가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데 그걸 의심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신랑분들이 반드시 본인이 생각할 때 와이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해주고 없으면은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기도 하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또 워낙 국제 결혼하면 도망간다 소리도 많았고, 지금 사실 국제 결혼하는 그게 옛날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자, 옛날에는 시골 사람들 다 국제 결혼해. 도시 사람 누가 별로 안 했잖아요. 그 시골에서 하다 보니까 농사 짓고 뭐 하는 사람이 있고 술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온 동네에서 단체로 도망갔다 소리도 한번 나온 적, 저도 그런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응? 중국 여자, 베트남 여자 뭐 다 단체로 도망갔다 하고, 뭐 옛날 어디 때는 뭐 10명이 했는데 10명이 다 한 명도 안 산다 그러고. 제대로 된 신랑분이, 제가 왜 신랑분들 집에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갑니까? 진짜 그분을 알아야 돼요. 자, 저한테 결혼하신 분 중에 결혼해놓고 문제를 일으키는 남성분이 지금 1년 사이에 딱 2번 있었어요. 그분 저한테 잔금도 안 줬습니다. 저는 돈 필요 없어요. 결혼하지 마세요. 잔금 안 줘도 됩니다. 당신은 평생 결혼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사세요. 그분 잔금 저 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이제. 그분이 본인이 더 나한테 시끄럽게 연락해. 왜? 다시 해달라고? 본인 잔금 주기 싫은데 저한테 왜 연락해? 나는 내가 연락 안 해버려요.